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넘버원 정석일의 넘버원 정석 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9시 25분에 이제 코너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금요일 9시 25분에는 엠비엔골드 매일경제 TV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시장 키워드부터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7월 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달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의 키워드는 중소형 실적 장세, 지금 중소형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7월 달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쭉쭉쭉 이제 계속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실적주들이 좀 탄력 있게 강한 상승들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소형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종종 마련은 됐으나 사실상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나라 시장으로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주도를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이제 예탁 자금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50조 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소형 실적 장세는 7월 달에 계속 이어질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트렌드만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만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현재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큰 악재는 없습니다.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북한 관련된 이슈도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 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지금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에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뭐 5만 명대 넘어가면서 조금 줄어드는가 싶었더니 다시 최근 들어서 6만 명대를 지금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변동성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6만 명 정도라는 거는 나름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전체 모든 주에서 이제 환자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수가 하루에 한 60만 명 정도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60만 명 정도를 검사가 가능한데, 거기에서 6만 명이 지금 1일 확진자로 나오는 거는 한 1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잠깐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환자 수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몇몇 종목군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넷마블. 대표적인 뭐 넷마블이나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죠. 넷마블도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쭉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최근에 상승이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 중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사이버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3월 달에 한창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는 시점에서 그때 좀 크게 수혜를 받던 종목인데, 쭉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최근에서 다시 한번 증가를 또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컨텐츠 관련된 대표 종목인데, 우리가 집에서 뭐 생활하는 거나 이런 거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스튜디오 이제 관련된 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한 번씩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것처럼 컨텐츠 관련된 뭐 이런 언택트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 전자결제, 그리고 컨텐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거 말고, 지금 이런 거 말고 시장에서 새로운 또 트렌드를 좀 만들면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거예요. 온라인 신선식품. 이것도 지금 언택트로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 3월 달에 온라인 쇼핑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 비교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농축산물, 그다음에 음식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료, 이쪽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도 증가된 거 있는데 사실상 가장 크게 증가된 게 이런 음식료 부문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료에 대한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으로 3월달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료들을 이제 신선식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해 성장률을 좀 보시더라도 보시면 오아시스 마켓, 마켓컬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이제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SSG, 쓱닷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온라인 쇼핑 부분의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선식품이 하나의 또 트렌드로서, 언택트의 트렌드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꺾이는 잠잠해진 시점들이 3월 달, 한 4월 달쯤에는 비교적 잠잠해졌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아시스 마켓의 이거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3월 달에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4월 달에는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이런 그 증가율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좀 추세가 조금 꺾였는데 국내에서 추세가 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지금 4월 달 데이터까지 지금 나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상반기 데이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신선식품의 상반기 결제 금액을 비교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뭐 마켓컬리, 아이쿡, 한살림, 오아시스 마켓, 초록, 우리가 주변에서 오프라인에서도 흔히 뭐 볼 수 있는 업체들인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온라인에서 유명한 거는 마켓컬리와 이 오아시스 마켓이죠. 이 두 회사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제 금액이 증가한 걸 보시면 마켓컬리는 실제로 작년에 2019년 1,826억 정도 결제 금액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만.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4천억이 넘어갔어요.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도 보시면은 작년엔 663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는 1,200억이 넘었습니다.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계속 이런 온라인 신선식품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막상 이런 온라인 신선식품들을 막 배송을 해보고 막상 이용해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렇죠. 한번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코로나가 좀 꺾였음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신선식품 이제 관련주로 실제로 상장돼 있는 종목들로 보시게 되면 뭐 플랫폼, 이런 아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상장사 중에서는 지어소프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나무, 이런 회사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또 포장하는 데 사용이 또 많이 되잖아요. 포장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지, 한솔 재지, 그다음에 혹은 뭐 랩이나 이런 것들, 랩을 또 싸서 뭐 신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랩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이펙스가 사실 여러 사업부가 있긴 한데 이 랩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뭐 테이펙스도 포장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택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배송 이제 택배라든지 기사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CJ 대한통운에 직접적으로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말고도 전반적으로 이커머스에서 음식료에 대한 구매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택배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CJ 대한통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디테일하게 지어소프트, 푸드나무, 그리고 한솔재지 이 세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지역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아시스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아시스 마켓. 근데 이 회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아시스 마켓 이런 신선식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4월 달 기준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4월 달 기준으로 지금 회원 수가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34만 명. 34만 명이 넘어서 굉장히 많은 회원 수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회원 수만 증가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어소프트 이제 오아시스 마켓의 재구매율은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오아시스 마켓으로 이제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나 지금 실제로 4월 달에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원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5월 달, 6월 달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요것만 일단 보세요. 영업이익이랑 지금 보시면 당기순이익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에는 별 돈 못 벌었죠. 9억, 12억, 뭐 마이너스 1억, 그렇죠? 별로 돈 못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부터 이런 오아시스 마켓이 잘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29억이 나와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해서 238억, 20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실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 식품 배송이나 이런 전반적인 배송 캐파가 하루에 한 10,000건 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10,000건, 1만 건 정도를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물류 창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올해 하반기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 배송 캐파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 늘리냐면 10,000건에서 30,000건까지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게 3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이제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서 배송도 증가가 될 거고 실적 성장까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가격대인가요?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1,850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1,850원의 시가총액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107억 정도인데 실제로 이런 플랫폼 기업, 게다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멀티플을, 그러니까 PER을 한 20배 정도까지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107억에다가 20배를 곱해준다고 하면은 2,000억 정도가 나오죠. 시가총액 한 2,000억 정도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까지 땡겨가지고 이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에서 이제 내년 실적까지 좀 땡겨서 반영을 시킨다면은 203억에다가 20배 하게 되면은 한 4,000억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1,850억 싸죠. 그렇죠? 이러니까 지오소프트 정도는 충분히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억 정도는 좀 기본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실제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푸드나무. 푸드나무는 이제 오아시스 마켓이 아니라 랭킹닷컴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닭가슴살 혹은 닭가슴살로 만든 소세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이제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1분기에 이 회사가 실적이 잠깐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상반기에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근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반기에 지금 마케팅을 크게 집행을 해놨으니까 이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마케팅 효과까지 쭉 올라오면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푸드나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일단 당기순이익 기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2017년 43억, 65억, 55억,
93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죠. 근데 2020년부터는 93억, 142억,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이어갑니다. 순이익도 76억, 116억 이 정도를 이어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일 기준 시총이 지금 1,796억인데 쌀까요? 비쌀까요?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같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멀티플 한 20배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76억 정도인데 여기다 20억 정도 20배 정도 주게 되면은 한 1,400억, 1,5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푸드나무가 일단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생각보다는 좀 적정 가치를 조금은 넘어선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2021년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너무나 성장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년 실적까지 한번 땡겨와 보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20배 정도를 곱해주면 2천억 정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1,796억. 그러니까 비교적 내년 실적까지 만약에 시장에서 반영을 시킨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지어소프트가 훨씬 더 좀 싼 편에 있는 상황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제지도 볼 건데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장지를 주로 생산한다고 했죠. 이 회사가 보통 이제 산업제지 혹은 이제 뭐 특수용지 일반 용지 이런 것들 인쇄용지라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중반적인 제지 업체거든요. 제지 업체인데 이 산업용지가 요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산업용으로 어디가 주로 잘 팔리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음식료들의 포장지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시리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리얼. 그럼 시리얼 그 박스 있죠. 시리얼 박스 종이로 된 거 그거 생산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게 요새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패키지 용기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조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작년에 17년에 600억 정도, 1,200억 이런 식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지금 컨센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올해 2020년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얼마 찍혀 있냐면 영업이익은 1분기입니다. 1분기에만 지금 400억 찍혔어요. 산업용지가 잘 나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1,000억 정도가 지금 영업이익 찍혔는데 올해 1분기부터 벌써 400억 찍었다라는 거는 올해 실적이 확실히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다음에 이 순이익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400억 수준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면 순이익으로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순이익으로.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실적 갑자기 좀 증가하고 있냐면 이 산업용지가요. 이 산업용지가 원래는 이 한솔제지랑 신풍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풍제지 이렇게 둘이서 거의 약간 뭐 마켓쉐어를 좀 나누면서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신풍제지가 나갔습니다.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고스란히 그 수요를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솔제지도 충분하게 올해는 실적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지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플랫폼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멀티플을 그렇게 크게 줄 수는 없어요. 성장성이 원래 그게 많이 나타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올해 지금 당기순이익이 예상치가 1,000억 정도 찍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 지금 뭐 성장성이 잘 안 나타나니까 뭐 한 5배 정도까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시총은 5,000억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한솔제도 충분히 싸고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목만 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아쉬우니까 다음 주에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소개시켰던 종목 한 가지 일단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W게임즈라는 종목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그때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이제 매수 가격은 뭐 제가 거기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정해드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가에 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한 15%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기서 왜 이렇게 W게임즈가 갑자기 떨어졌었냐면 자회사가 이제 DDI라고 하는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상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시켰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급락이 좀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W게임즈 실적이 되게 잘 나옵니다. 2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게임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투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 코리아 서킷은 제가 저번에 이제 이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때 한 33% 정도 수익률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HDI라는 기판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HDI가 중화권에서 워낙 생산량을 또 많이 찍다 보니까 LG이노텍,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 회사들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을 접었는데 그 수혜를 실제로 반사 수혜를 지금 코리아 서킷가 다 가져가면서 실적 성장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고 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오늘 종가가 13,300원 정도에서 종가가 끝났는데 뭐 충분히 13,500원 밑에 정도 이 부근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해가지고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첫 번째로 코리아 서킷라는 종목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는 크게 보면 이제 사업부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유니랩 사업부가 있고요. 이 회사는 유니랩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OCA 필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열에 좀 버티는 뭐 이런 특수 필름 같은 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일단 유니랩 사업부부터 체크를 해보면 지금 공장이 풀가동에다가 주문도 못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그 음식에 포장하는 랩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랩에 대한 수요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공장을 지금도 풀가동하고 있는데 그 주문을 다 못 맞추고 있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OCA 필름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패널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렇게 하나의 패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한 두세 개 정도 패널을 붙인 겁니다. 붙인 건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준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OCA 필름이에요. 접착체 역할. 근데 이런 폴더블폰 쪽으로 그러면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서 폴더블폰 쪽 모멘텀도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8월 5일 날 삼성전자에서 언팩 행사가 있죠. 이번에 갤럭시 폴드 2, 그렇죠? 이런 것도 그래서 Z 플립 5G 모델, 노트 20 이거 언팩 행사가 있는데 그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 27,550원이지만 마찬가지로 한 27,500원이면 27,800원 밑에서 정도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킷하고 그다음에 테이펙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선식품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소개시켜드린 내용들 참고해보시고 넘버원 정석투자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금요일 9시 25분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넘버원 정석투자를 이제 너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지금 늦게 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에다가 정석일 쳐보시면 됩니다. 정석일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쫙 틀 테니까 거기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판단에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